안녕하세요. 문탁에서 공부하고 세미나 책과 이번에 세미나를 위한 일기책을 쓴 정승현입니다. 세미나 책 네. 쓰셨고 그 다음으로 이제 세미나 일기책 쓰셨는데 세미나 일기책을 쓰신 이유가 뭔가요? 세미나 책을 쓰고 그리고 강의를 하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발제문을 쓰고 후기를 쓰고 이런 거에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세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까지 어렵고 하기 싫고 그럴까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세미나 텍스트를 독해하는 것부터가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보면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책을 다들 읽죠. 그리고 실제 세미나를 하러 오겠다고 마음 먹을 정도의 분들이라면 분명히 보통의 경우보다는 책을 많이 읽는 편이에요. 네. 그런데 책을 읽는 거에서부터 뭔가 좀 기초가 안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게 왜 그런가를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읽는 책들은 소설을 예로 들자면 내러티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쭉 따라가서 그냥 그러니까 페이지를 중간에 멈출 필요도 별로 없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승전결 구조에 따라서 그냥 쭉 읽어가면 되는데 근데 세미나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제 흔히 소위 말하는 입문 고전 텍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멈춰야 되고 모르는 게 나오면 다 찾아봐야 되고 이 과정들을 다 거쳐가면서 읽어야 그래도 좀 이제 내가 독해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읽는 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뭐 예를 들면 순수이성 비판 같은 책을 고리오 영감 같은 소설을 읽는 듯이 읽는다던가 이러면 당연히 읽히지도 않고 읽고 나서 이제 흔히 그런 말들을 하죠. 읽고 나서 뭘 읽었는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 되고 읽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같은 데인 줄 모르고 계속 읽고 있더라 라던가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건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 입문고전 텍스트들을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책으로 한번 정리를 해 놓으면 뭐 제가 세미나를 하거나 뭐 이럴 때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시중에 그 읽기에 대한 책이 여러 책이 있잖아요. 네. 그런 다른 읽기책과 선생님이 쓰신 세미나를 위한 읽기책의 차이점은 뭔가요? 그런 책들이 되게 많죠. 흔히 말하는 뭐 무슨 독서법 이런 식으로 나온 책들이 많은데 그런 걸 이제 좀 몇 차례 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가지고 있는 그런 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항상 혼자 읽는 걸 가정해요. 근데 우리는 제목 그대로 세미나를 위한 읽기책이잖아요. 그래서 세미나를 할 때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함께 읽는 걸 항상 가정한 상태에서 세미나를 어떻게 하면 세미나에 적합한 읽기를 할 수 있는가 이쪽을 좀 초점을 맞춰서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차이가 있다면 아마 그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에서 그 철학 개념을 파악하며 읽기라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던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책에도 썼는데 이 개념이 무슨 뜻이냐 이걸 굉장히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고 그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세미나를 다 한 거나 다름없어요. 세미나를 하는 목적은 그 개념을 이제 익숙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면 평소에는 개념을 안 가지고 있냐? 아니죠. 우리는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좀 있으면 선거를 하죠. 그래서 투표를 하고 그럼 여기서 투표와 선거와 또 연관되는 걸
따지자면 이제 이게 이른바 이제 민주주의 이 전부 개념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생각을 자주 하죠. 현대인들은 특히나 나는 도대체 진정한 나는 무엇일까? 뭐 이런 식의 생각들. 이것조차도 사실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념은 뭐냐 하면 책에도 썼지만 컨셉트라는 거죠. 이거는 어원적으로 따지면 뭔가를 움켜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개념이 하는 일은 이렇게 모호하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어떤 특정한 현상들을 보고서 그 현상의 특정한 부분을 탁 움켜잡는 거예요. 그 말로. 이런 게 개념이란 말이죠. 그럼 철학은 뭘 하는 거냐?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이제 들레즈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개념을 창조하는 일이다. 철학이란 무엇이냐? 개념을 창조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세계를 보는 다른 시선을 내가 창안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개념을 이제 창조함으로써. 그죠? 그럼 철학자가 하는 일이 개념을 창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전하고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보는 법, 이걸 개발해낸 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어떤 이 세계를 보는 관점을 넘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낯선 거죠.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한 어떤 걸 거예요. 아마 그 개념들이라고 말했을 때 그 개념이 담고 있는 관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걸 공부해내고 그 뜻을 이해하고 그걸 실제로 내가 나의 삶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 상태까지 도달하는 게 공부의 목표란 말이죠. 그렇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는 게 공부인 거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법이나 쉬운 길 같은 거는 없다는 겁니다. 어려운 건 어렵게 익혀야 돼요. 그렇게 어렵게 익혀낸 어떤 특정한 개념이 실제 자기를 바꾼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내가 보는 세계가 달라지고 내가 경험하는 일상이 달라지고 이게 사실상 나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를 갱신시켜내는 게 뭐 굳이 말하자면 그런 인문 고전 공부를 하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읽기 하면 약간 수동적이고 정적인 활동이란 이미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책에서 읽기가 되게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쓰신 부분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어떻게 그런가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전에 이제 개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내가 바뀌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는 세계와 보는 세계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정말 제대로 읽어낸 사람이라면 이전과 같은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읽기 자체가 뭔가 나를 다른 데로 옮겨놓는 폭풍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적이고 수동적이고 가만히 있고 이런 거는 만약에 뭔가를 읽고 있는데 내가 그렇다. 그건 뭔가 읽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굳이 말하자면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게 이제 되게 잘 읽고 읽는 거라고 이제 판별점으로 삼을 수 있겠죠. 아마도. 그리고 뭐 읽는 과정을 그냥 되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뭐 어느 특정한 구절 하나가 있어서 그걸 읽었단 말이에요. 그걸 딱 읽고 나면 가령 뭐 예를 들면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 하면 조금 식상하긴 하지만 뭐 공산당 선언 같은 텍스트에서 이제 나오는 자본주의 분석과 뭐 이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딱 읽으면 가슴이 뛴다고요.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세계가 다른 각도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몸의 세포들이 활성화되는 기분이 들죠. 실제로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전과는 같은 상태로 머물지 못하게끔 한다는 점에서 읽기는 굉장히 능동성을 요구하고 온몸을 다 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읽고 나면 갑자기 뭐가 막 잘 읽히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어렵고 고된 건 다 어렵고 고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지치지 말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뭐 이것도 있죠. 그렇게 막 어려운 책들을 읽고 사람들이랑 모여서 잘 알아듣지도 나도 잘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는 여러 사람과 함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예,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 이걸 하고 나면 뭔가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보통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것 자체가 그거에 몰두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치지 말고 원래 어려운 거니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지치지 말고 되도록이면 재밌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미나를 위한 읽기책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어떻게 읽으시는지. 크게 줄을 칠 때 레벨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연필로 줄을 치는 경우가 있고요. 형광펜으로 줄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굉장히 딱 나눠져서 어떤 건 꼭 연필로 치고 어떤 건 형광펜으로 치고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형광펜과 연필 두 개를 들고 있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형광펜으로 치고 요거는 기억을 해둬야겠다 정도의 느낌을 갖는 부분은 연필로 줄을 치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보면 여기 번호를 매겨놓은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앞부분에서 뭐 특정한 어떤 개념이나 아니면 뭐 지금 내가 언급하고 저자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뭐 몇 가지다 라고 했을 때 뒤에 가면 그 몇 가지를 하나씩 항목대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번호를 매기면서 봐요. 첫째, 둘째, 셋째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원 번호로 매겨서 치고요. 그리고 요렇게 이 플래그를 달아놓은 것들, 플래그를 달아놓은 것들은 뭐 이제 발제문을 쓰거나 뭐 어쨌든 이걸 갖고 글을 써야 할 때 인용으로 쓸 법한 부분은 읽으면서 미리 체크를 해놓죠. 그러면 이제 글을 쓸 때 그 부분을 바로바로 이렇게 연관을 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시간이 없을 때는 이 줄친 거랑 플래그가 붙어 있는 부분만 후루룩 다시 보는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세미나가 끝나거나 책을 한번 다 읽고 나면 이 플래그는 다시 다 떼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간혹 안 뗀 애들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플래그도 요렇게 붙은 거랑 요렇게 붙은 거 놔두는데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쪽은 책갈피. 어디까지 읽었다 이런 걸 표시해 놓으려고 붙였다가 까먹은 거. 그냥 있는 경우들이죠. 이런 경우가 있고 이게 여기는 지금 오늘 가져온 책들에는 그런 게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보면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으나 제목이 뭐길래 이렇게 이거는 존재와 시간입니다. 너덜너덜 시간이 정말 시간입니다. 많이 이건 대학교 때부터 보던 거여서 정말 정들었겠는데 이 정도. 정들었죠. 정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여기는 그 많지가 않거나 한번 이렇게 이제 귀퉁이를 접어놓은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인가요? 플래그를 안 가져간 날. 급하게. 이거 이렇게 합니다. 저 포스트잇은 뭔가요? 요 포스트잇은 그 페이지 이제 보면 텍스트가 이렇게 쭉 써가다 보면 어디까지는 대략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디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늠해 놓을 때 이렇게 위에다가 큰 포스트를 붙여서 그 내용을 적어 놓기도 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주요 개념들이 있는 부분을 달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존재와 시간 안에 여러 개념들이 있는데 이건 좀 부끄럽게 이렇게 먹다 흘린 자국이 이렇게 보면 자기를 앞질러
자기의 앞질러. 네, 네. 이 존재할 시간은 정말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모여 있는 텍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길을 좀 잃을 수가 있고 특정 개념을 어떤 문장에서 하이데거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같은 거를 좀 나중에 다시 보려면 이런 걸 해놓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개념들 전부 개념들이 아직 아님, 종말, 지구, 죽음으로 존재함, 뭐 죽음, 긍정, 미리 달려가봄, 결단성 이런 이제 키워드들, 그러니까 주요 개념들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붙여갖고 표시를 해놓은 거죠. 이거 셀 수는 없겠지만 이 책은 몇 번이나 읽으시고? 이게 세미나를 한 건 이걸로 세미나를 한 건 3번. 세미나를 했죠. 뭐 그죠. 세미나를 한번 할 때마다 어쨌든 아무리 못 읽어도 2번씩은 읽으니까 뭐 대략 열심히 읽은 건 한 6번 정도를 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이게 떨어져 있었는데 어젯밤에 목공풀로 붙였는데 붙여서 이 정도.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사람 이름이 이렇게 써 있죠. 닉네임들이. 그건 뭔가요? 발제자인가요? 네. 이걸 이제 전에 세미나를 할 때 한 단락씩 그 내용을 요약하고 이렇게 해오는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발제를 맡으셨던 분들 이름을 써놓은 거죠. 한 단락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락? 네, 보통 세미나를 하면 아예 한 장이나 한 절을 한 사람이 맡아서 발제를 하잖아요. 너무 어려운 텍스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읽기의 밀도를 한 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유지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번 주에 발제를 했어. 만약에 세미나 10명이 한다. 그러면 10주 지난 다음에 발제가 돌아오잖아요. 그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한 장과 절을 한 단락씩 나눠서 요약하는 게 그러니까 매주 요약문을 쓰는 거죠. 한 단락 정도 분량의 요약문.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전체 세미나의 밀도를 높이는 데는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본 거고요. 아마 뭐 지금은 이건 차야 반복인데 이 차야 반복이나 존재와 시간이나 이 정도의 좀 난이도가 있는 tek스트들은 그런 방식으로 세미나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도 세미나를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읽으세요? 하루에 몇 시간이 참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읽는 날은 일단은 없다. 안 읽는 날은 없고 좀 뭐 사정이 허락하면 몇 시간 할 수도 있고 정 안 되고 피곤하고 낮에 너무 뭐 일이 많고 이랬으면 뭐 정말 자기 전에 잠깐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은 없습니다. 뭔가는 꼭 읽습니다. 소설이나 역사책이나 그러니까 좀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신경을 과하게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책들은 그렇죠. 매일 읽는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책 중에 신경을 많이 써서 읽어야 되는 책이 있고 그게 아닌 책이 있고 그런 게 있죠. 뭐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요즘 차야 반복 세미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책상에 딱 앉아서 책받침 놓고 줄을 치면서 메모도 하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막 이걸 신경을 막 쓰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각 잡고 읽어야 되는 이런 게 있는가 하면 그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지 않는 책들도 읽잖아요. 그죠? 그걸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미나 책만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면 차야 반복을 세미나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오늘 내가 차야 반복을 이렇게 각 잡고 읽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라도 뭐 무슨 뭐 최근에 나온 뭐 들레즈 대담집이나
아니 뭐 들레즈가 서신 교환한 서신들을 모아놓은 텍스트나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건 그렇게까지 각 잡고 읽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사실 읽고 나서 까먹어도 뭐 그렇게 뭐 치명적인 결과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읽고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뭐 기억에 남아 있으면 좋은 거죠. 그쵸. 그런 텍스트들은 어쨌든 신경을 조금 덜 쓰고 봐도 되는 건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읽은 양이 일단은 좀 그런 식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리한 게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제 내가 차야 반복은 못 읽었어. 그런데 뭐 그냥 자기 전에 잠깐 보고 자야지 하고 서신 교환 같은 거를 이렇게 봤어. 근데 거기에 들레즈가 잠깐 차야 반복을 지금 쓰고 있는 중에 보낸 편지가 있네. 그래서 들레즈 친구한테 내가 지금 뭘 쓰고 있는데 뭐 어디서 고민이었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차야 반복을 읽는데도 굉장히 건졌네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낚싯대를 여러 곳에 들여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예를 들레즈의 편지로 예를 들었지만 그냥 소설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어떤 철학 텍스트에 무슨 개념을 어떤 철학자가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오늘 그 책을 차야 반복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그 책을 막 책상에 앉아서 각 잡고 읽을 만큼의 상태는 아니야. 그래서 그냥 뭐가 있을까? 폴 오스터의 신작 소설을 읽고 있어. 봤는데 내가 어제 각 잡고 읽을 때 봤던 그 개념을 설명하기에 아주 딱 좋은 예가 소설 속의 1화로 등장해. 이러면 두 개가 탁 만나게 되죠. 뭐 이건 소설도 있을 수 있고 교양과학 텍스트도 있을 수 있고 역사 텍스트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개의 낚싯대를 늘어뜨려 놓으면 한두 마리는 건져 올린다. 그러면 이것들이 각각 고 1화와 이 개념이 각각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그냥 1과 1이에요. 이게 두 개 딱 더해지면 2가 되지 않아요. 더 커져요. 이런 효과들을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읽는 인간이 될 필요가 있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